이렇게 차원이 다른 뉴스킨 제품 그리고 파마넥스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명에게 전달하고 있을 때 10,000명의 팔로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SNS 마케팅의 센 언니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베서더 이재영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빠르게 달려왔는데 기지개 좀 펴시죠, 사장님들? 네. 저도 30분 만에 할 거면 엄청 빠르게 랩을 할 생각이거든요. 기지개 좀 펴시고 잠깐 집중하는 시간. LOI 아카데미, LOI 스쿨이 조금 원래 빡셉니다. 그죠? 그래도 단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SNS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또 마련해 주셨어요. 왜 마련했을까요? 리더 사장님들이 왜 마련했을까요? 원래 1년 전만 해도 LOI 아카데미에 SNS 없었던 거 아세요, 사장님들?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있잖아요. SNS 잘하는 분들과 SNS 안 하시는 분들과 좀 차이 많이 나요, 사장님들. 좀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SNS 마케팅을 또 리더 사장님들이 이렇게 섹션을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사장님들, 저는 뉴스킨을 시작할 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었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인플루언서였다면 사장님들이 따라할 수 없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시작을 해서 그 1만까지 키워낸 인스타기 때문에 사장님들에게 좀 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내용은 쉽지 않으니까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기지개 다들 하셨죠? 네,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뉴스킨을 하면 있잖아요. 저희가 세일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파마엑스 장난 아니죠. 너무 좋잖아요. 이 세일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너무 좋아서 모공 큰 사람 보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아픈 사람 보면 파마엑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인에게 세일즈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 세일즈를 하다 보면 한계점이 옵니다.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와요. 지금 한계에 부딪힌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케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마케팅할 것인가라는 것은 각자가 고민해보고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당장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것이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도 세일즈는 찾아가는 것, 마케팅은 찾아오는 것. 저 이거 끝나고 또 신규 만나러 가는데 어제 인스타를 보고 갈바닉을 구매를 하는데 주변에서 갈바닉 쓰고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갈바닉이랑 바디 갈바닉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배달을 가야 돼요. 이걸 끝나고. 그러한 것이에요. 마케팅은. 스스로 찾아오는 거 너무 좋겠죠. 그러면. 너무 사업이 재밌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왜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은 인분류죠, 인분류. 우리가 마케터가 되려면 있잖아요. 대중들이 어디에 가느냐를 좀 봐야 돼요. 사장님들이 한 2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맛집 찾을 때 어디에 찾아봤나요? 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에 찾아봐요? 초록창에 찾았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 맛집 어디 찾으세요? 최근에는 인스타 찾아요. 인스타 찾는 사람 또 늙은 사람이에요. 젊은 애들은 유튜브 찾아요. 혜경 사장님. 역시 젊죠? 움직이지 않는 건 보질 않는데요. 요즘 애들이. 영상으로만 자료를 서칭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막 스크롤바를 내리죠. 늙은 사람들입니다. 스크롤바 내리는 사람들. 터치하지 않고 보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저희는 마케터니까 시장을 그 고객들이 옮겨가는 걸 쫓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블로그를 했다가 그다음에 인스타로 갔고요. 올해부터 제가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 목표는 유튜브로 제가 성과 내는 게 목표고 내년쯤에 사장님들에게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한다면 저도 목표를 달성하고 한계를 깬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마케팅 구조, 네트워크 저희 네트워크 온대 만들어야 돼요. 넷. 온라인 네트를 만드는 거 바로 인분류로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온라인 마케팅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아직도 하신다면 수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는 24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전제는 뉴스킨을 겁나게 잘하고 싶어야 돼요. 나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뭔가 신체적 거리, 물리적 거리, 그다음 나의 신체적 피곤함, 그리고 시간적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랜을 타고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랜선을 타고 있잖아요. 막 글로벌하게도 갈 수가 있고요. 전국으로 또 갈 수가 있고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마케팅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신제품 런칭 그 콜라겐 전에 부스트를 했잖아요. 제가 부스트 판매할 때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선 런칭 루비만 그때 EBP만 팔 수 있는 거일 때 30대를 유통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20개가 인스타그램이었고 10대 정도가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워서 그거를 다 유통을 시켰거든요. 물론 제품이 없어서 뉴스키너들에게 유통을 빌려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서 여기 수치를 한번 보시면 제가 루미스파 사진을 올렸는데 도달 지수 보이시죠? 7,632명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없고요. 제가 바디 프로필 사진 잘 찍으면 좀 달라요. 사진에 신경을 좀 쓰긴 해야 돼요. 사진 좀 이쁜 거 찍어서 올렸더니 13,000명이 제 거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3,000명이 제 거를 보고 프로필을 클릭해서 제 피드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유입이 됐다라는 거지. 그냥 보고 만 게 아니고요. 그럼 13,000명 중에서 946명이 프로필로 들어왔어요. 이 수치 비율은 사진이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잘 찍어서. 근데 스크랩 수 보이죠? 스크랩. 17명이 제 걸 스크랩 해놨어요. 언젠가는 연락을 하거나 뭐 바디 프로필 컨셉 때문에 한 사람도 있겠고 티알라이트가 궁금해서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여기 보시면 스크랩 수들이 그런 뭔가 저장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업 관련해서도 많이 올려요. 저의 사업 스토리, 왜 뉴스킨을 하게 됐는지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짤을 올렸더니 그것도 도달 지수가 5,800명에게 도달이 됐고 스크랩도 4명이 했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연락 올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짜 기하급수적인 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표 안 나겠지만 1년만 지나면 그룹 수에서 굉장히 많은 티가 날 겁니다. 지금 SNS 트렌드 딱 요약해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남을 따라해서 잘 되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남을 따라해서는 지속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것은 오로지 나여야 되는 것. 그래서 본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야지 잘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성과 없는 일을 하는 거 진짜 질색팔색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 만큼 있잖아요. 노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출이 되려면 어떠한 관점에서 이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지수가 높아야 돼요. 두 개 다 로직에서 사장님들의 피드를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한우처럼 있잖아. A, B, C 등급을 매기고 있단 말이죠. 자, 블로그도 있잖아요. 지수가 높아야지 통합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지수가 높은 피드만 인기 게시물에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해시태그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거 있죠. 마케터라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상위 노출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상위 노출에. 그래야 우리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퍼스널 브랜딩은
제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남을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해 가지고 한번 피드 찾아보세요. 비슷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중에서 누굴 고를까요? 똑같은 사람 중에서 찾아낼까? 아니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찾겠어요? 마케팅의 기본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에 있어요. 사장님들이 얼마나 다시 사업가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 가서 생각할 줄 아느냐가 마케팅의 승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눈길이 어디에 가겠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인스타그램에 진짜 비슷한 감성으로 운영하는 그 뉴스키너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쉽게 저 오늘 핑크색 입었네 하필. 핑크 펭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쪼끔만 바뀐다면. 그래서 개성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그 1:1 코칭으로 브랜딩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팀원들을 이건 그냥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 그 미키 사장님이라고 호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또 잠깐 들어온 사장님이 있는데, 전직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잡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인제 캐서방 사장님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고객 심리가 있어요, 사장님들. 한국 사람들은 영어만 잘하면 되게 우러러봐요. 아세요? 아시죠, 솔직히. 영어 잘하면 되게 그냥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직이 간호사니까 건강 쪽에 포커싱을 하고, 그리고 짤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영어를 많이 써요. 영어를 많이 섞어서 올려요. 그래서 제가 피드에, 지금 피드 글은 제가 캡처를 안 했지만 피드에 영어 반, 한국어 반 요렇게 올려서 그 본인의 매력을 뿜뿜하고, 나는 조금 다른 사람, 이것을 자기가 가진 매력이니까 그거를 뿜뿜하고, 건강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을 돕는다 해 가지고, 건강함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나를 팔로우해라 해서 이 짤을 엄청 많이 올려요. 뭐 뇌졸중, 뭐 비만, 졸음이 왜 쏟아지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조건 마지막은 사실 파마넥스입니다. 클로징은 파마넥스. 하지만 정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상품화시키고 정보화시켜서 컨텐츠화시키면 인스타를 좀 개성 있게 할 수가 있고요. 브랜딩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을 내가 전략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느끼는 것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하는 거야. 내가 뭐를 잘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많은 매력 중에서 무엇을 어필할 것인지, 제발 너무 잡다한 거 다 어필하려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왜 저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딱 한두 가지 매력만 딱 짚어서 그것만 어필하신다면 훨씬 효과적이게 인스타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첫 번째는 자기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이 누구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봤어. 누가 한 명이 있는데 몸짱이에요. 몸짱이에요. 그래서 바디 사진 많이 올리고 운동 사진 많이 올리는데, 실제로 그 피드를 따라하고 싶은데 내 일상은 운동이 1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일상은 운동이 1도 없는데 운동 피드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는 시작이라는 거죠. 애초에 불가능한 시작이라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본인의 일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진짜 나를 오픈 피드여야지 지속할 수 있어요. 가장 나다울 때. 그래서 거기에 뉴스킨을 더하고, 그다음에 그 내가 만든 이 컨셉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인분류로 송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마케팅하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딩을 하고 싶으면 이것부터 적어보세요, 사장님들. 이 네 가지를 세로로 많이 이렇게 세로로 네 개의 그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고 세로로 적어보고 거기서 교집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컨셉 한 3-4가지 정도 잡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지속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랜딩을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저 사람 좋아 보이면 저 사람 가고, 제 거 독설 많이 올라오잖아요. 센소리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게 보기 좋아 보이니까 또 갑자기 센소리 했다가, 또 어떤 피드 갔는데 막 엄청 따뜻해. 그럼 또 그거 따뜻한 거 했다가, 또 어떤 피드 갔는데 오유경 사장, 김유경 사장님 피드 갔는데 너무 이뻐. 그럼 또 갑자기 헤어하는 거 했다가,
그렇게 하면 이게 정신 나간 피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 브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확히 내가 하고자 한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부터 애초에 적어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바로 노출 전쟁입니다. 노출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엄청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팀에 물리치료를 20년 하신 분이 있어요. 20년간 물리치료사로 굉장히 명망 있던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바디 갈바닉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토중 클리닉인 거예요. 전문가가 하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고 너무너무 잘해요. 하면 다 안 아파요. 근데 그 가리키는 스킬도 좋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국 누구도 이 사람이 갈바닉 전문가인 걸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냥 혼자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해서 갈바닉 마스터라는 호칭이 없잖아요, 우리 원래.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갈바닉 마스터라는 것을. 갈바닉 마스터라는 걸 지어내고 20년 차 물리치료사를 어필하면서 인블류로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인블류로. 그랬더니 최근에는 있잖아요. 이분에게 갈바닉 받으려고 짐 싸들고 올라와요, 서울에. 이분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 고수에게 막 무림의 고수에게 갈바닉 받으러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뼈 맞추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어머 전국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튜브 보고도 막 찾아와요. 이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르면. 그래서 이 노출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일단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고객이라면 무엇을 찾아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행위를 하셔야 돼요, 사장님. 만약에 본인들이 약간 옛날에 뭐 뉴스킨 다이어트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어. 주변에 뭐 TRIT를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장님? 3년 전에 내 친구가 TRIT 했는데 TR90라는 명확한 호칭을 외우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 다이어트라든지 뉴스킨 해독이라든지 뉴스킨 디톡스라든지 이런 키워드들도 찾아보겠죠.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이어트 제품, 그다음에 뉴스킨 다이어트 TRIT 제품을 찾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 조금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고로 하면 노출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노출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은 일단 어디가 노출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요 이름 부분 있죠. 프로필 편집 들어가면 이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검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들이 돋보기 있죠. 요 옆에. 이 중간에 여기 돋보기 들어가면 해시태그 검색하거나 이 인기 검색하는 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뉴스킨을 치잖아요. 그럼 이름 부분에 여기 밑에 보이죠? 이름 부분에 박형근 사장님도 있고 뉴스킨 이문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어렵나요? 여기에 이름 부분에 뉴스킨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된다는 거죠. 검색되는 부분과 검색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검색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TRIT 전문가다 이러면 뉴스킨 TRIT 이재영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왜 막 잘하는 사람들이 뉴스킨 다이어트라고 해놨겠어요. 본인 이름을. 진짜 다이어트가 이름이라서 그렇게 해놨겠어요? 아니면 검색되려고 해놨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좀 해야 예. 인스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여기도 검색돼요. 만약 글로벌 하고 싶다. 여기 영어밖에 안 들어가는데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뉴스킨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해시태그를 제가 이거 해시태그 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를 따라 넣으시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검색 안 돼요, 사장님. 여기 해시태그 넣어도 절대 검색 안 돼요. 제가 생각을 말하다라는 해시태그를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을 말하다라는 짤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한 거지 검색이 돼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여기는 본인을 표현하는 슬로건 정도 하나 넣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결정하세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그리고 그걸 적으세요. 나를 표현하는 한 줄. 투머치 글은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띄어쓰기가 없는 글은 보이지 않아요.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좀 띄어쓰기가 있어야 보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여기 링크를 대표 링크 하나밖에 삽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링크트리라든지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링크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어머야 안 들어가 있네. 네, 하여간 거기에 링크 하나에 여러 가지 링크를 모으시고 사장님들 주제 발표 시간에 마이스토리 강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본인 스토리텔링. 그거를 녹화해서 내 소개, 제 소개, 저의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넣으세요.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링크를 다시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제 뉴스킨 사업 강의를 넣어놨어요. BOM을. 사장님들은 만약에 본인들 강의가 없으면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킨 강의를 넣어놓으셔도 되잖아요. 몰래 듣고 싶은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 얼마나 희한한 줄 알아요? 몰래는 듣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래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노출을 해놓으면 또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콜라겐 프로모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이뉴스킨에 콜라겐만 딱 해가지고 링크 딸 수 있는 거 아시죠?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비회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링크트리에 있잖아요. 콜라겐 구매 바로 가기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 가장 인기 있는 거 내가 만약에 티얼라이티만 엄청 한다. 피드에서 그럼 티얼라이티 바로 구매하기를 티얼라이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걸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비회원 구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 마케팅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꿔야 돼요.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시면 좋은 게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도달되는지 이런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이 인기가 많은지를 파악하면서 가셔야 사진도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의 인기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프로필에 들어왔는지 지금 제 말이 너무 빠르죠? 급하게 지금 내 프로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요 인사이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사이트. 제가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올리니까 프로필 유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사장님들 그 돋보기 알죠? 돋보기. 돋보기에 들어가면 사장님들이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돋보기에 계속 뭔가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사장님들이 저를 만약에 한번 제 필드에 들어와서 봤어요. 그러면서 팔로우는 안 했어. 그래도 로직이 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팔로우를 안 해도 돋보기에 나를 노출시켜요. 사장님에게.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 프로필에 한번 들어오면 저랑 엮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이 사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제가 제주도 갔다가 이 마스크 쓴 거 너무 귀여워갖고 찍어서 올렸더니 인기 너무 없었어. 보시죠. 프로필 방문 비율이 완전 별로예요. 바디 프로필이랑 굉장히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해야 요것도 분석하면서 하셔야 재미있어요. 마케팅이. 그래서 내 인친들은 언제 많이 활동을 하지? 그리고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피드를 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포스팅을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다음에 해시태그 다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제가 살펴봤더니 뉴스킨 갈바닉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다 봤거든요, 지금.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문혜경 사장님은 제가 보니까 블로그 좀 상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인스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자, 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대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케팅에서는. 충분히 있잖아요. 우회된 해시태그나 좀 낮은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뉴스킨 갈바닉만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뉴스킨 갈바닉 가격이라든지 뉴스킨 갈바닉 후기라든지 다양한 키워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뉴스킨 갈바닉만 적는 거야. 계속.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잡기가. 진짜 파워블로거도 1등 할 수가 없고 파워 인스타 인플루언서도 노출되기 힘든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뉴스킨 TR 라이트를 내가 오늘 올릴 것이다. 7월에 있죠. 올릴 거다. 그럼 보세요. 뉴스킨 TR 라이트 몇 개 게시물이 있어요? 1.1만 게시물이 있어요. 사장님들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뉴스킨 티알라이트 쉐이크라든지 여기는 없는데 뉴스킨 티알라이트 식단 이런 거 많이 찾아봐요. 그리고 뉴스킨 티알라이트 가격이라든지 놀랍게도 한국어로 TR90 이렇게도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면 되잖아요. 왜 굳이 막 센 키워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너무 힘이 빠져요. 내가 계속 홍보하는데 나는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회 해시태그를 찾는 법을 조금 생각하시고 누스킨도 놀랍도록 많이 찾아봅니다, 사장님. 뉴스킨 갈바닉 안 먹히면 누스킨 갈바닉으로 하시면 돼요. 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로 붙여서 그러면 내가 뉴스킨은 안 나오니까 누스킨의 모든 키워드는 내가 발라버리겠다. 무조건 나오게 하겠다. 약간 이런 오기가 있어야 돼요. 마케팅은 나오도록 하는 오기 있어야 돼요. 나오도록 노출 안 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쳐보시면 연관 검색어가 쫙 떠요. 밑으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있잖아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보세요. 뉴스킨 갈바이 2167개 게시물이에요. 내가 이것도 노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뉴스킨 갈바닉 사용법이라는 해시태그를 했어. 그 701개의 게시물이 있죠. 700개 정도의 경쟁률에서는 내가 노출이 되더라. 사진 올리고 나서 1시간 후에 확인하셔야 돼요. 해시태그 검색해서. 그럼 내가 700개 정도는 노출이 돼. 그러면 본문 해시태그 중에서 있잖아요. 50%는 700대를 쓰고 50%는 좀 더 높은 거 있죠. 1000대. 1000대를 쓰셔야 기존 노출도 하고 계정도 키우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좀 비싼 좀 비싼 해시태그, 그다음 나한테 맞는 해시태그 동시에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블로그는 어떻게 보느냐? PC에서 갈바닉을 쳐보면 밑에 보면 69,000 있죠. 이거 노출 안 되니까 쓰지도 마세요. 뉴스킨 갈바닉 하니까 3만 건 나와. 이것도 노출 안 돼. 그러면 뉴스킨 갈바닉 가격 했더니 6분의 1로 줄었죠. 이건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우회 해시태그 이런 것들로 계속 노출하는 연습. 강남 뉴스킨, 그 다음에 선릉 뉴스킨 쳤더니 완전 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잠실 뉴스킨 쳤더니 더 줄었어. 그러면 온 동네 뉴스킨 키워드 다 치면 되잖아요. 내가.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마케팅은. 내가 제일 큰 걸로 싸울 수 없으면 한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촌 뉴스킨 하니까 또 300건이야. 이건 잡을 수 있잖아요. 문혜경 사장님 자기 밥그릇 주변부터 잡으세요. 본인 지구, 그리고 본인 사무실 지구. 이런 거부터 잡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킨 페이스 갈바닉도 많이 하니까 요런 뉴스킨 지금 제일 프로모션 있는데 갈바닉 젤 이런 거 안 적는 사람 바보죠. 그래서 그런 거 키워드를 제목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해서 요렇게 보시면 뉴스킨 인해서를 치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제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키워드 알로에 로션 넣었더니 나오죠. 그래서 제목에 키워드 넣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고, 그리고 그 블로그 하실 때 제발 글 뺏기지 마세요. 저랑 이용재 사장님 거 진짜 많이 뺏기거든요. 수백 명이.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들 블로그가 죽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올렸으니까. 그래서 뺏기게 되면 완전 죽어버리니까 조심하시고, 사진도 재탕하시면 블로그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명함 박으세요. 퍼가지 않도록.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잡은 것들인데 저희는 진짜 완전 작정하고 잡으면 이렇게 1, 2위를 다 잡아버리거든요. 제 거 있고 용재 사장님 거 있고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 치면 뭐 용재 사장님 저, 뉴스킨 영양제 쳐도 용재 사장님 저. 근데 대문 사진을 좀 보세요, 사장님들.
대문 사진이 굉장히 호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를 그냥 퍼와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선택받을 수 없어요. 마케팅은 선택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약간 그 용재 사장님은 공신력 있는 거 좋아하시고 저는 약간 웃겨 가지고 선택받으려고 하거든요. 좀 다르죠. 부부인데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저희 신랑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파마넥스 영양제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건강한 대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릭 좀 받으려고 요런 걸 적어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키워드를 블로그에 적으실 때 본문에 이 정도 부피의 키워드 하나 정도 적으셔야 돼요. 너무 자주 들어가면 안 되고 키워드는 5번만. 마지막은 소통입니다. 요즘은 소통 지수가 가장 중요해서 댓글 진짜 많이 달고 다니셔야 되는데 너무 단시간에 100개 정도 달면 그 컴퓨터라 생각하고 차단돼요. AI라 생각하고 차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30개씩 한 3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시간에 100개씩 달면 바로 차단돼요. 그리고 좋아요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나한테 좋아요 했어.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좋아요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소통이에요. 이해돼요? 나한테 댓글 달았어? 그럼 대댓글 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댓글 달았어. 왕복했죠? 집을 왕복하면 소통 지수 업. 그래서 계속 왕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토리 마찬가지. 스토리 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좀 타겟팅해서 친구를 찾으시려면 저희는 홈케어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 찾고 싶잖아요. 그 홈케어 피부 관리를 클릭해. 찾아. 그리고 거기에 게시물들 보면 다 장사꾼이죠. 저희 같은 저희 판매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걸 하나 클릭하면 거기에 좋아요 단 사람 있어요. 좋아요 단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다니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이웃이 많을수록 지수가 높아지니까 이웃을 5,000명까지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 5,000명 늘리기 그냥 노가다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장님들이 타겟팅을 모든 사람에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한번 포스팅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제를 올리시고 그냥 10개의 주제를 하고 싶으면 10번을 올리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일단 팬덤 소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팬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지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이 사업에 엄청 열정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연락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올리죠. 이런 사진 올려요, 사장님. 성공한 척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척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용에서 있잖아요. 내용에서 정보를 적지 마세요. 정보는 안 먹혀요. 그리고 정보는 사장님보다 찾아보면 훨씬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 넣으시고 실용성보다는 환상을 자극하는 글을 적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금 선입견을 깨는 그런 짤들을 많이 올리는데 약간 상식을 깰 수 있는 짤을 올리려면 전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짤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잘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거는 그냥 저에게 연락 왔던 건데 실제로 최근에 연락이 왔던 거고 정말 실제로 연락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절대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올려서 문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최근에 온 거라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 DM 있잖아요. 인스타 DM처럼 블로그도 댓글로 DM 달고 다니시면 답이 오고 초대가 가능하니까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분은 블로그로 다 연락이 온 분들이고요. 오늘 제가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편으로는 정말 노가다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많은 사원 문의를 받고 있고 제품 문의도 받고 있어서 가치 있는 노가다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판매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셔가지고 조금 더 쉽고 행복하게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SNS에도 노력과 정성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신 이재영 사장님 정말 랩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